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꼭두각시 여왕의 숨겨진 과거 2부. 김도진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혜의 텅 빈 눈동자를 오랫동안 꿰뚫어 보았다. 선택은 결국 서지혜 씨 당신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강 여사님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그녀가 짜놓은 잔혹한 각본대로 꼭두각시 춤을 추며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잔혹한 운명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고 당신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피 흘리는 고통 속에서라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인지. 김도진의 마지막 말은 텅 빈 지혜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깊숙이 꿰뚫는 듯했다. 지혜는 더 이상 강 여사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과연 그녀에게 그럴 힘이 남아있을까? 강 여사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고, 그녀의 20년 복수 계획은 이미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멈출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연 이 거대하고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력하게 휩쓸려 파멸을 맞이하는 대신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지혜의 숨겨진 과거는 이제 막 잔혹한 진실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지혜는 김도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천천히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미약한 불빛을 품고 있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강 여사님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건 더 이상 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말은 마치 어둠 속에서 간신히 솟아오른 작은 불꽃처럼 위태로웠다. 하지만 그 불꽃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지혜의 내면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려워요. 강 여사님의 힘은 너무나 거대하고 저는 너무 오랫동안 꼭두각시로 살아왔어요. 제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김도진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지혜를 다시 한번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지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지혜 씨,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강 여사님이 당신을 꼭두각시로 부려왔던 것은 당신이 그만큼 강인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꼭두각시는 힘없는 존재는 조종할 가치조차 없으니까. 김도진의 말은 지혜의 심장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강인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려왔었다. 하지만 김도진의 말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을 일깨우는 듯했다. 운명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피 흘리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두각시 인형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고통일 겁니다. 당신의 진정한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하는 고통이니까. 김도진은 말을 마치고 지혜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 그는 묵묵히 지혜의 결정을 기다렸다. 지혜는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하나는 익숙하고 안전한 꼭두각시 인형의 삶을 옹호하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고통스럽지만 자유로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는 목소리였다. 오랜 침묵 끝에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지혜는 강 여사의 꼭두각시 인형으로서의 삶을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의 숨겨진 과거, 잔혹한 진실의 페이지는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했을 뿐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미래를 향해,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향해 첫 발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그 발걸음은 불안정하고 위태로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빛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거대한 권력을 가진 강 여사와의 싸움, 그리고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 살아남는 것이었다. 과연 그녀는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까? 그녀의 앞날은 아직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했다. 지혜는 결심을 굳혔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폭풍전야처럼 불안정했다. 오랜 시간 꼭두각시로 살아온 습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강 여사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하지만 김도진의 마지막 말, 당신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는 희미하게 남아 그녀의 귓가에 맴돌며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지혜는 먼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강 여사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재계는 물론 정계, 심지어 어둠의 세계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고 그녀의 정보망은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촘촘하게 짜여 있었다. 20년 복수 계획은 이미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지혜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홀로 맞서 싸워야 하는 작은 대와 같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강 여사의 반응이었다. 지혜의 작은 반항조차 강 여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는 철저하게 강 여사의 꼭두각시로서 강 여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하겠다고 나선다면 강 여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분노, 배신감, 경멸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지혜를 짓눌렀다. 강 여사는 그녀를 단순한 꼭두각시, 인형으로만 여겨온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를 자신의 복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도구, 20년 동안 공들여 키워온 작품으로 여겨왔을 것이다. 그런 작품이 제멋대로 움직이려 한다면 강 여사는 그녀를 부숴버리려 할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지혜는 애써 정신을 다잡았다.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남아있는 패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강 여사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그녀가 가진 패는 너무나 미약했다. 하지만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서지혜라는 이름, 그리고 강 여사가 숨기려 했던 그녀의 과거가 남아 있었다. 그 과거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그녀 자신을 베어버릴 수도 있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강 여사의 아킬레스건을 찌를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지혜는 깊은 밤, 어둠 속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무거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의지, 더 이상 꼭두각시 인형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은 너무나 작고 미약했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그녀에게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밤새도록 깊은 생각에 잠겼던 그녀의 눈은 퀭했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강 여사가 심어놓은 감시의 눈들을 피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해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숨겨진 과거, 잔혹한 진실의 페이지를 완전히 펼쳐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떠나는 모험가처럼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첫 발을 내딛었다. 그녀의 앞길에는 어떤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는 과연 그녀를 파멸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빛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인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지혜는 더 이상 과거의 서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서지혜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지혜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숨을 골랐다. 결심은 했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미로 앞에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고 초조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가장 먼저 휴대폰을 들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부와의 연결이었다. 강 여사의 감시망은 상상 이상으로 촘촘할 것이다. 그녀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확보해야 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김도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운명을 선택할 기회를 준 사람이었고 그녀의 상황을 어느 정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는 강 여사 측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녀에게 접근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김도진뿐이었다. 지혜는 망설이다가 김도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답장은 즉시 도착했다. 오늘 밤 10시 갤러리 미르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갤러리 미르,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김도진이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이라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어야 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다. 지혜는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강 여사의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준비해야 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다. 강 여사의 20년 복수 계획, 그녀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강 여사의 권력의 실체. 그녀가 운명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다. 하지만 정보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모아야 할까? 그녀는 강 여사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살아오면서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 그녀가 아는 것은 강 여사가 알려준 것, 강 여사가 보여준 것,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우물 속에 갇혀 하늘만 바라보는 개구리처럼 세상의 넓이를 알지 못했다. 답답함과 무력감에 휩싸였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강 여사와의 20년, 그 시간 속에는 분명 그녀가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녀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자신의 기억 속에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강 여사의 말투, 표정, 행동, 사소한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녀의 기억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그녀의 기억 속에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민준. 강 여사의 오른팔이자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남자. 그는 강 여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의 입을 열 수만 있다면
그녀가 찾고 있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강 여사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이었다. 그를 배신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지혜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를 삐걱거리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녀는 과연 이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녀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격정적인 고동이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지혜는 약속 장소인 갤러리 미르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갤러리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갤러리 미르는 외진 곳에 위치한 작고 허름한 건물이었다. 화려하고 세련된 강 여사의 취향과는 거리가 먼 낡고 퇴색한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조명 몇 개만이 켜져 있었고 텅 빈 공간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벽에는 먼지가 쌓인 듯한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갤러리 이름과는 달리 그 어디에서도 예술적인 감흥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이 정말 김도진이 기다리는 장소가 맞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지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장 안쪽 방,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김도진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지혜를 발견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셨군요, 서지혜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다. 지혜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심하신 겁니까? 김도진의 질문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네, 더 이상 강 여사님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도진은 아무 말 없이 지혜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강 여사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 혼자서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지혜는 그의 말에 잠시 낙담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볼 겁니다.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도진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김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당신을 도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은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지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도 모릅니다. 왜 당신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는지,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김도진은 그런 그녀를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깊은 눈빛 속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좋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길은 매우 위험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지혜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더 이상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걸고 제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었다. 김도진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이 느껴지는 미소이기도 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도 강해져야 합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힘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지혜의 심장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여정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김도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잔혹한 진실의 페이지는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써 내려갈 것이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별처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에서 또 만나요.